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19일과 20일에 열리는 FOMC 회의를 대기하는 가운데 이날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엔비디아가 GTC 행사 이슈로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1.6%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에 엔비디아는 AI 관련 회의를 앞두고 사거래 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장 마감 직후 차세대 AI GPU인 블랙웰을 공식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단순 칩 메이커가 아닌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가 될 것이라 선언하면서, 이 같은 말은 즉 앞으로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처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에 젠스당 CEO는 이날 행사에서 새로운 제품 블랙웰은 사실상 반도체 칩이 아니라 플랫폼의 이름이라 정의했고, 엔비디아의 부사장 마누비르 다스 역시 판매 가능한 상용 제품은 GPU였지만 소프트웨어는 모든 사람들이 GPU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제는 엔비디아가 실제로 상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에 NIM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추가했고, 이러한 것을 사용을 하면 추론이나 AI 소프트웨어 실행 프로세스에 구형 엔비디아 GPU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수억 개의 엔비디아 GPU를 계속 사용의 활용성을 더 넓힐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전까지 2년마다 GPU 아키텍처를 업데이트해 왔지만, 지난 1년 동안 출시된 AI 모델들은 2022년에 발표된 H100과 같은 칩에서 훈련을 했지만, 올해 말부터 출시할 GB200과 같은 블랙웰 기반의 프로세스는 이미 구형이 돼버린 H100에 비해 AI 성능이 5배가량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새로운 GB200이나 여기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가격을 밝히진 않았고, 시장에 따르면 블랙웰은 적어도 H100의 2~3배가량의 가격 이상을 받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편 엔비디아는 이러한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주가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에 현재는 장외에서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HSBC는 엔비디아가 주식 상승 여력이 더 커질 것이라 목표 주가를 종전 880달러에서 105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이는 이날 종가 기준보다 약 20%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 역시 엔비디아의 AI 제품 로드맵이 GPU를 넘어 전체 가치 사슬을 소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덩달아 엔비디아의 G200 AI 플랫폼과 AI 로드맵은 접근 가능한 시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이 같은 배경은 엔비디아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AI GPU 매출은 2026년까지 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결국 이러한 수치는 B100과 G200이 AI 로드맵을 통해 또다시 격차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6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록 지금은 단기 급등에 따른 베이스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만 잘 버틴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생각이 들며, 주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주식들의 경우 이러한 베이스 구간이 한두 번 나타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4번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 투자자들의 시선은 1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FOMC에 쏠린다 할 수 있으며,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페드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 확실시되죠. 이로 인해 관건은 페드가 경제 전망과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수정할지 여부라 할 수 있으며, 앞서 페드는 지난 12월 FOMC에서 올해 3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연초부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재는 페드가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종전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장의 6월 금리 인하 베팅은 60% 밑으로 떨어졌고, 이 같은 수준은 전주 65%대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한편 펀드 스트레스 톱니는 최근 인터뷰에서 여전히 마진 거래가 2020년 7월보다 적고 머니마켓 펀드에는 6조 달러 이상이 몰려들고 있어 증시 주변에 돈이 많고 투자자들은 주식에 노출이 덜 되어 있다 밝혔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 역시 현재는 떨어지면 당장 사겠다는 투자자들과 대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겪을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S&P 500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 코앞까지 올라왔고, 이에 역사를 보면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한 달, 그리고 3개월, 그리고 12개월 동안 각각 1%, 10%, 12%의 평균 수익률을 보였고, 이로 인해 상승 확률은 79%에 달한다 할 수 있죠. 게다가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넉 달 동안 상승세가 이어진 경우는 16번 있었는데, 이후 12개월 동안 상승 확률은 100%였고 평균 수익률은 18%에 달했다 할 수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여전히 시장의 심리 지표는 한껏 올라와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생각은 들지만, 장기 강세장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주식이 하락을 한다면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봐야 한다 생각이 들며, 그리고 애플은 이날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올 후반 공개할 신형 아이폰인 아이폰 16에 장착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애플과 구글의 주가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에 애플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아이폰 16에 장착하기로 하고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애플이 위기에 몰렸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이미 삼성전자는 AI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출시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데다 AI로 무장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면서 애플의 두려움은 커졌고, 이에 지난해 48% 주가 상승률로 57%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주가 흐름에선 큰 차이가 없었던 애플은 올 들어서는 명암이 엇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11% 뛰는 동안 애플은 10% 하락을 하며 시가총액 2위로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6.31% 상승해 173달러로 마감했고, 테슬라가 이날 급등을 하게 된 이유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주력 제품인 모델 Y 가격을 소폭 인상을 했기 때문이죠. 이에 테슬라는 다가오는 22일부터 유럽 여러 국가에서 모델 Y 가격을 2,000유로 인상할 계획이라 밝혔고, 가격 인상을 예고한 머스크는 이것은 제조업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공장의 효율성을 위해 지속적인 생산이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수요는 계절적이라 이 같은 차량 가격 인상을 밝히는 모습을 나타냈죠. 한편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라 1년여 전부터 가격을 여러 차례 내리면서 마진이 크게 악화됐고, 또한 지난 1월 실적 발표에서도 올해 판매 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다며 그 여파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골드만삭스는 테슬라가 생산과 시장 역풍에 직면함에 따라 목표 주가를 주당 220달러에서 190달러로 낮췄고,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편 다가오는 20일 IPO를 앞둔 영미권 최대 SNS 레딧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모주 수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과잉 청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과잉 청약이 상장 당일 성과를 보장하진 않지만 20일 IPO에서 적어도 레딧은 주당 34달러의 목표 가격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이 들며, 이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레딧의 공모주에 직접 참여를 할 예정이라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유안타 증권과 LH증권에서 미국 IPO 공모주를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만 반도체 회사인 TSMC는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식에 대한 목표 가격을 높여 주가는 1% 이상 상승했고, 반면 승차 공유 회사인 우버는 최근 호주 택시 운전사 관련 소송으로 인해 이날 주가는 2%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어 부동산 관련 회사인 진로는 전국 부동산 협회가 주택 판매자와의 합의에 도달한 이후 부동산 업자에 대한 피를 낮출 수 있다는 소식에 이날은 3% 이상 하락했고, 음료 회사인 펩시코는 모건 스탠리가 동일한 중량에서 오버웨이스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 주가는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